자, 마지막 위클리 테스트 10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4월 달쯤 되고 있을 겁니다. 4월 달쯤 되고 있고 저는 12월에 미리 찍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트생들은 이게 마지막이고요. 미트 디트생들은 3번 정도 더 있는데 수업 시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학도 제가 위클리 테스트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요. 블로그는 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고요. 그 다음에 종이달이라고 하는 곳에 제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뒤에 빨간 그 교재 뒤에 블로그에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보시고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그 이 위클리 테스트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강하는 날 이런 광고를 하네요. 참 저거 생각해도 좀 우습네요. 이미 다 보고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 위클리 테스트 10회 이제 피트생은 이제 마무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용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출 문제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가다듬는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돼요. 절대 기죽지 맙시다. 수험생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맙시다. 초시생은 원래 그래요. 원래 똥된장 구분도 못해요. 그게 원래 초시생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초시생 몇 명을 제외하고는 초시생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나는 그냥 끝까지만 간다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수험생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자, 바로 가보자고요. 보는 순간 탁 나오죠. DL-셀더 리액션입니다 라는 거죠. 가열해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전자가 뱅그르르 돕니다 라는 메커니즘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사이클로헥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치환기들은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결과물을 잡아준 것이죠. 그래야만 여기 수소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요. 왜죠? N도 결과물이 주생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맞죠? 네. 두 번째는 삼중결합의 DL-셀더구나. 탄소 삼중결합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삼중결합의 DL-셀더니까 이렇게 삼중결합의 DL-셀더 리액션을 일으켜주니까 결과물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결과물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요 탄소와 요 탄소에 붙어있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역시 니은 틀릴 바 없죠. 네, 좋고요. 세 번째 것 역시 똑같죠. DL-셀더 삼중결합에 일으켜준 것이죠. 그래서 결과물 이렇게 이중결합 생기는 것이 잡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전부 다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DL-셀더 리액션이고요. DL-셀더 반응은 이제는 고난이도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DL-셀더까지도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반응을 정리해 드렸을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죠. 그 2012년도 당시에 이 신청만 끝까지 물고 늘어졌더라면 이제 이렇게 고난이도의 DL-셀더는 뜨지 않을 텐데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반응 한번 볼까요? 역시 또 DL-셀더 반응들을 쭉 갖다 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다이엔이죠. 이렇게 한번 높여보죠. 이렇게 되고 다이엔과 다이에노파일의 DL-셀더 리액션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트랜스죠. 트랜스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트랜스 위치로 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갔고 하나는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물 틀릴 바가 없구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걸 이렇게 바꿔놔야 합니다. 왜죠? DL-셀더는 이 이중결합 다이에는 SCS 형태가 되어야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자, 여기는 내려간 것은 왜죠? N도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바깥으로 가 있는 이 메뚜기 두 개의 부분은 서로 내려가게끔 구현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역시 니은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입체화학적 개념까지 잡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일종의 재별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한번 각색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각색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 디귿 지문의 이 부분을 이렇게 육각형 고리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다시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반응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육각형 고리 형태의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갈 수 있도록 그대로 돌려주면요, 이와 같은 결과물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반응들을 재배열 반응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답은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틀릴 바가 없어요 라고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 2번이었습니다.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자, 문제 3번은 양면 중합 반응을 일으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자, BF3는 뭔가요? 로이스 선으로서 양이온 중합 반응의 개시제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자쌍을 BF3가 훅 당겨 먹으면서 일단은 여기에 카보케탄이 생겨줍니다 라고서 만들어주는 것이 BF3의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놈이 계속적으로 얘를 공격합니다. 카보케탄은 또 생기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놈이 또 얘를 갖다 또 공격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얘가 얻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얘가 얻어져야 되는데 B가 아니라 A가 주생성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A가 주생성물이 될 수가 있지? 이중결합의 카보케탄 여기 생기고요. 이중결합 부분이 공격하면 이렇게 B가 얻어져야 되는데요. 자, 아마도 이거겠죠? 자, 요놈이 여기 있는 수소가 넘어가 줌으로써 리어레인지먼트로 이렇게 재배열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배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위치가 벤질릭 포지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벤질릭 카보케탄은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레인지먼트로 재배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탄소를 공격해 주는 것이죠. 이탄소 공격해 주면 그대로 하나만 적어 볼까요? 구조 하나만 이렇게 적혀지는 거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카보케탄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재배열된 결과물에서 그 상태에서 공격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 번 또 다시 재배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결과물 얻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옆에 있다가 얘가 또 공격을 일로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재배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A가 주생성물로 얻어진 결과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카보케탄이 안정한 위치로 재배열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주생성물로 얻어진 이유는 카보형인의 재배열 때문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BF3는 개시제다 라는 건 맞고요. 중합 반응은 이런 건 축합중합이 아니죠. 첨가중합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올바르고요. 디귿은 틀렸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3번이었어요. 4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4번 문제는 자, 보시면은 요거는 HCl을 반응시켰구나. 카보케탄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Cl 음이온이 달라붙어 주면은 결과물 이놈이구나. 1, 2 첨가구나. 그 다음엔 이런 카보케탄에서 이런 종류의 카보케탄에서 공명을 딱 그렸더니만 이렇게 공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공명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Cl 음이온이 이탄소가 달라붙어 주는구나. 그래서 이거 얻어졌구나. 일사첨가구나 라는 결과물 두 가지를 모두 다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러니까 1, 2첨가, 1사첨가 둘 다 가능합니다 라는 결과물 잡았으니까 주생성물로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건 DL셀더죠. 자, 반응을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얻어집니다. 얘가 76%, 얘가 24%인 이유가 뭔가요? 요거는 치환기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엔도입니다 라는 거죠. 엔도가 주생성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주생성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니은 오케이 맞고요. 세 번째는 뭐 그대로네요. 그대로 DLS 엘더 리액션을 일으켜주면 결과물 이와 같은 결과물 얻어집니다 라는 디귿 지문도 역시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4번입니다. 문제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양이온 중합 반응, 음이온 중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잘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는 양이온 중합 반응, 카보케탄입니까? 혹은 카베니온입니까? 라는 거네요. 자, 카보케탄이 안정하면은 양이온 중합 반응 잘 일어날 것이고, 카베니온이 안정하면 음이온 중합 반응 잘 일어나 주겠죠.
자, 여기는 양이온 중합 반응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죠? 왜 여긴 양이온 중합 반응이 다 일어납니까?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메톡시기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 중합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일 것입니다 이거죠. 항상 자연의 법칙은 그거잖아요. 플러스는 주는 놈이 안정화시킨다, 마이너스는 당기는 놈이 안정화시킨다 이거잖아요. 자, 요 놈은 NO2라는 놈을 딱 보면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 결합되면서 마이너스를 띠는 요 음이온이 돼야만 전자를 당기면서 안정화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음이온 중합 반응을 잘 일으켜 줄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CF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죠. 자, 단위 결합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쭉 당겨서 안정화시켜 줘야 되니까 음이온 중합 반응이 잘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에틸기입니다.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죠. 단위 결합되면서 플러스가 되고 쭉 밀어주니까 안정화됩니다 라는 양이온 중합 반응이 잘 일어날 겁니다. 스타팅 물질 보면서요. 치환기가 도대체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당기는 놈이 있을 때는 음이온 중합 반응이 잘 일어날 것이고 전자를 제공해주는 놈이 있을 때는 양이온 중합 반응이 잘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정답 기억만 맞죠? 예, 기억 맞고 니은 이것은 틀렸다 읽어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답 기억이 맞네요.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6번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긴 복잡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결과물 얻어지니? 라는 걸 한번 보시죠. 메커니즘과 더불어 반응, 결과물까지도 싹 다 암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HClO4 이게 뭐예요? 산소 조건이죠. 그냥 HClO4란 시약을 쓴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산소 조건입니다. 라는 거예요. 산소 조건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가능하겠죠. OH 플러스 됩니다. 자, 전자가 뿅 밀어나가면 이 탄소가 뭘 띄겠습니까? 플러스를 띱니다. 라는 것이 가능하겠죠. 산소 조건에서 이 탄소를 플러스를 띄게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면 벤젠고리가 공격해 주겠죠. 벤젠고리가 공격하는 반응을 우리는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 반응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얻어지는 물질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으로서 육각형 고리가 얻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OH 될 것이고 메틸기 붙어 있었고 이중결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이렇게 되고 결과물 이런 놈이 일단은 얻어져 줍니다. 자, 구조가 이렇게 느껴지세요. 산소 조건을 써서 카본일기에 수소이온 붙여놓은 다음에 카보케타이온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카보케타이온을 벤젠고리가 공격하는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 반응을 분자 내부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산소 조건이니까 OH2 플러스 되면서 물 분자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럼 나가면은 이렇게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카보케타이온 되는 결과물이 얻어져 줍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적당한 염기가 되는 놈이 어떻게 하면 이런 놈 만들까요? 자, 여기 수소를 적당한 염기가 먹으면서 이중결합 만들고 이렇게 이중결합 넘겨주면 이중 생겨주는 결과물이 얻어져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이런 반응이 가능한가요? 자, 보세요. 나프탈렌의 구조입니다. 뭐예요? 아로매틱 컴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상치도 못한 결과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여기 B는요. 이거를 그대로 질 수만 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B는. 그러니까 A와 B 둘 다 반응 결과물까지도 암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타팅 물질 보고 반응 메커니즘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는 걸 보시고 반응 결과물까지도 전부 다 암기해 줄 수 있기를. 참 중요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고요. 기억 맞고 니은디귿은 틀렸는데 니은디귿은 잘못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스타팅 물질과 더불어 시약을 딱 제시해 주게 되면은 이런 결과물은 이렇게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나프탈렌 유도체가 얻어져 주는구나 라고선 메커니즘과 더불어 결과물까지도 바로 전부 다 적을 수 있는 상태를 꼭 만들어 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었어요.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수행시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OP 딜렉터, 메타 딜렉터 바로 요 위치가 딱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메뜨기 있었고 여기가 NO2가 있었고 나이트레이션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요거 거치고 Na2Cl2O7 산성 조건에서 그러니까 산화군요. 벤질릭 수소가 있었을 때 COOH로 바꿔주는 산화 반응이니까 COH로 딱 바뀌었고 위치까지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네요. 그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것은 벤젠부터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시켰군요. 한번 그대로 쫓아가 볼게요. 그러면 결과물은 일단은 NO2가 붙은 놈 얻어지겠죠. 두 번째 산성 조건의 철 NO2를 NH2로 바꿔주는 거구나. 아닐린으로 바꿨네요. 세 번째 NaNO2HCl 다이아주늄 솔트구나. N2 플러스 Cl 되겠죠. 그러면 CuCN 됐으니까 그래 CN으로 바꿔주는 시약이구나. 산성 조건에 물 가였다. 이거는 이 나이트릴은요 산성 조건에 물만 가면 전부 다 COOH거든요. 결과물 COH 붙었습니다. 틀릴 바가 없는데 자,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요. 두 번째 과정에서 산성 조건에 철을 가할 때 두 번째 염기 처리를 하여라 라는 말을 기억합니까? 왜 염기 처리를 하는지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길 바라고요. 염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뭐 크게 문제점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도 한번 잡아보라 라는 취지로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Br2FeBr3 브로미네이션 Br 붙었죠. 그리다의 시약을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MgBr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CO2 그다음에 산철이 했으니까 COH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CO2가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공격해서 나가고요. 나중에 산처리 해주면 카복실릭 애시드 되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디귿 틀렸죠. 니은과 디귿은 B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sp2 탄소라도 가능합니다. 그리드 시약 만들 때 N은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만 맞고 니은과 디귿이 잘못된 문제가 7번입니다. 지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건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문제 8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S 입체화학적까지 나타내 줬네요. 자, 이게 누구죠? 메탄설포닐 클로라이드, 메실 클로라이드군요. MsCl이죠. 그러니까 산소의 비고전자가 때리고 나가는구나. S 때리고 Cl 날리는 거죠. 그래서 오메실 붙었습니다. 여기 입체화학은 S가 그 S를 그대로 유지해 줬으니까 입체화학까지도 전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기억 맞고요. 자, 스타팅 물질 요건 S 탄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2부터놀이에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으면 S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만 이게 S인가요? 바로 요 놈이 바로 이렇게 구조가 얘기할 수 있어요. PBr3 쓰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요? SN2입니다. 2차기 때문에요. BrR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이와 같은 사이올을 생성시킬 수 있는 물질이겠군요. 설파이드 만들어주는 S 음이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때리고 또 나가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입체화학적으로 이런 놈이 얻어져 주어야 정상적이죠. 그러면 뭐가 얻어져야 돼요? 여긴 S였다가 여기서 R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가 또 S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S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요 놈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요 탄소가 자 요거 1등 요거 2등 요거 3등이죠. 그럼 뭐예요? S인데 수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R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입체화학적으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잘못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엄밀하게 따져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거는 피셔 트용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애들기가 되고
여기가 수소가 돼야 되고 여기에 이런 놈이 돼야 되고 여기가 메뚜기가 되는 이런 놈으로다가 그림을 그려주어야 하는데 반대로다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결과물이 내용상으로는 틀릴 바가 없습니다만 입체화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황산 히팅,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완탈수구나. 이완탈수 결과물, 그래, 짜이제부이한 결과물 틀릴 바가 없고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아 그래, 엔티마코프니코프 앤드 수소와 같은 면에 있으니까 신 첨가된 결과물 틀릴 바가 하나도 없네요. 정답은 기역과 입체화학을 포함해서는 기역과 디귿이 올바르고 니은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자 이제 9번입니다. 대망의 두 문제 남았어요. 아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NIH 시프트라고 알려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미국의 국립보건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해 이런 걸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NIH 시프트는 뭐냐면요,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자 먼저 에폭사에 대해서 수소이온을 먹었어요. 그래서 OH, 여기가 플러스 되겠죠. OH 플러스 이렇게 되고 고리가 일단 열렸습니다. 고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가볍게 된 상태에서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밀려 들어오면서 이 수소가 넘어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NIH 시프트라고 부른 겁니다. 화살표가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해요.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걸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넘어오면서 수소가 옆으로 이사가는 이 현상을 NIH 시프트다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냈다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겠죠, 구조가. 그 다음에 염기가 수소 먹으면서 이중계를 만들고 탁 날리면 페놀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줬어요 지금. 자 비트 문제 중에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이런 화합물에 이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이런 추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걸 한번 그대로 한번 구현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NIH 시프트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산선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느 쪽 열릴까요? 아무 쪽이나 한번 열리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만 한번 써볼게요. 이 부분만 쓰면은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잘못 적었어요. 이 부분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부분은 여기 있는 거 요건 안 쓰고요. 자 OH가 이렇게 되겠죠. H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중수소가 붙어 있죠. NIH 시프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IH 시프트를 한다 하면은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넘어와 주면서 그 옆에 있는 거기에 있는 수소가 그 옆으로 이사가 줘요라는 것을 NIH 시프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OH 이중결합 이렇게 되고 여기 수소 있었고 여기 중소 있었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염기가 먹습니다. 염기가 먹을 때 자 수소 먹어요, 중수소 먹어요? 수소도 먹을 수 있고 중수소도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수소 먹겠죠. 이거 갖다 우리는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계를 만들고 날리니까 이와 같은 페놀이 얻어지는데 중수소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이게 고리가 이렇게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열리면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그림을 좀 깨끗하게 좀 지운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열리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OH 있었고 여기 중수 있었고 여기 수소가 남은 상태에서 여기 남극이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또 NIH 시프트를 한다면은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넘어 들어오면서 그 옆에 있는 놈이 이사 갑니다. 이걸 NIH 시프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OH 플러스 이중결합되고 여기 수소 있었고 중소가 일로 넘어 들어왔죠. 넘어 들어왔죠. 염기가 먹을 때는 이제 또 뭐죠? 또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에서 수소를 먹고 또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겠죠. 결과적으로
중수소가 남습니다죠. 그러면 스타팅 물질이 이럴 경우에는 NiH 시프트를 할 경우라면 중수소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결론에 도달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스타팅 물질을 할 때 이게 NiH 시프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중수소가 어떤 경우로도 남았다 하면은 이거는 NiH 시프트를 하였습니다 라는 증거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건 NiH 시프트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NiH 시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요. 자, 요거 그림을 또 한번 지워 볼게요. NiH 시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구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OH 되고 수소 있었고 카보케타이온 되고 D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NiH 시프트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선 바로 이중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페놀 된다면 자, 이때는 염기가 카보케타이온 있는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에 있는 수소를 먹고 이중결합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것도 이런 결과물 얻어져 주니까 중수소가 남았어요. 중수소가 남는 결과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OH가 붙고 여기가 D가 붙고 OH가 붙고 여기에 카보케타이온 생기는 이런 경우라면 말이죠.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염기가 잡아먹을 때 플러스 이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는 중수소 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중수소가 날아간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NiH 시프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NiH 시프트를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중수소는 남아요. 하지만 NiH 시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수소가 제거된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NiH 시프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경우고요. 요 내용은 상당히 말하자면 난이도가 있죠. 피트 문제 중에는 이와 같이 기존 메커니즘을 쭈루룩 하나 알려주고 화합물 복잡한 데다가 적용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본따서 제가 문제를 갖고 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한번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존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측면으로 짚어볼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피트 10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동안 10회 동안 한 회당 10개씩 100문제를 해설해 드렸고요. 지금 마지막 100문제째입니다. 좀 혼자서 강의를 찍기 때문에 조금 생동감도 좀 떨어짐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웃길 수도 없었고요. 그렇지만은 수험생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뭐 웃음이 다는 아니잖아요. 물론 재밌는 게 좋은 건 맞죠. 재밌는 게 뭐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재밌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뭐 그냥 수업만 쭉 진행을 한 것도 뭐 하나의 뭐 특별하게 뭐 잘못된 점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문제 못 푼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끝까지만 갑시다. 김선면의 모토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만 꼭 가는 수험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의 더시르부톡사이드 당연히 제거 반응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D2 중수를 팔라딘 촉매했었군요. 그래, 중수소가 달라붙었구나. 중수소가 첨가를 일으켜주는 이거는 수소화 반응입니다.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있을 뿐이지요. 정답 틀릴 바가 없네요. 두 번째, 소디움 보로 듀테라이드 중수소 음연이 공격하는 것이죠. 중수소 음연이 카본을 카본격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O 음이온되고 여기에 가서 중수소가 붙었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물을 가해주니까 요 음연이 수소이온 먹겠죠. 그러면 여긴 OH 되고 여긴 중수소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수소가 도대체 어느 탄소에 어느 위치에 가서 붙느냐는 것은 메커니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디귿입니다. 리튬 쉐액의 E-가 카본을 공격하는 친핵성 첨가가 일어나주겠죠. 그 다음에 산철이 딱 해주니까 최종적인 일단은 여기까지 얻어진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이런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PbS3 있으니까 뭐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돼서 Br로 바뀌어주죠. Br로 바뀌어주죠. 리튬 시약 쓰니까 뭐로 바뀝니까? 그래, 여기가 리튬 시약하고 되겠죠. 그러면 D2O 쓰니까 이 탄소 마이너스 부분이 중수소를 잡아먹고선 여기 리튬 대신에 여기 가서 중수소가 붙은 결과물 이어야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요겁니다. 요 놈이 바로 요 놈 맞나요? 그래, 맞구나. 이 화합물 정확하구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창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에서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어디서 뵙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책 저런 책에서 뵙긴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책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위클리 테스트에 있는 문제들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창제낸 것이 아니고요. 시중에 있는 어느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제가 객관식으로 개정해 갖고 온 겁니다. 개편한 거예요, 개편. 그러므로 여기 있는 문제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본인이 틀린 겁니다. 아니면 그 책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중 교재가 틀렸다고 얘기할 만큼의 제가 그런 실력자는 못 됩니다. 저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일개 학원 강사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내용들을 발췌해서 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어떤 유기화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시다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실 때는 본인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죠. 여기가 지금 자, 이거 매초 알코올이에요. 3초 알코올입니다. 3초 알코올에 PBR 쓰니까 BR로 바뀐 거 맞죠? 근데 이게 어떤 교재에는 맥머리 책을 보든 스미스 책을 보든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3차는 반응을 안 하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반응했잖아요. 3차 알코올이 PBR3 써서 BR로 바뀌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건 SN1일 거란 말이에요. 3차는 SN2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제가 묶어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못 교재를 이해하거나 혹은 잘못 배웠다면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니까요. 자, 위클리 테스트 10회까지 끝냈습니다. 피트생 이 문제 100문제를 제가 추가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출문제와 더불어 문제풀이반 문제 혹은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한 400, 500, 600문제 이상은 더 풀게 될 겁니다. 이럴 때 문제의 정답을 아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반응을 딱 보는 순간에 이투하고 바로 탁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경우마다 그냥 외우려고 한다면은 그 문제 한 개를 암기하는 바보 같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공부는 되지 않길 바라고요. 내용 전체가 머릿속에 깨달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험생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4월 달쯤 됐겠죠? 앞으로도 자그마치 4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시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만 임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수업 시간마다 조금 더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